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2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의 순서는 마스터캠으로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도면 활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확인하는 작업까지 각각 진행해 볼 텐데, 마스터캠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중복 삭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캐드에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버킬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건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당연히 도면을 내가 그리든 도면을 원청에서 받아서 내가 캠을 짜든 취소하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번 시간의 도면도 사실은 어려운 도면은 아닙니다. 간단한 도면입니다. 예, 도면 자체가 좀 간단하죠? 마스터캠 여기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조금 리뷰를 해가면서 좀 진행할게요. 아직 우리가 1강, 2강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캠을 딱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죠? 시작을 밀링으로 세팅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선반으로 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 1강 거 꼭 보세요. 자, 어쨌든 저는 밀링되어 있는 거 선반으로 바꾸려면 저 같은 경우는 가공 머신 형태에 들어가서 선반에 기본 값으로 바꾸고 그럼 머신 2 그룹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냥 여기서 바로 작업해도 됩니다. 이건 머신 그룹은 머신 그룹 1대로 그냥 놔두면 되고 G코드를 나중에 여기서 캠을 짜가지고 G코드 뽑는 건 여기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한 개 더 있고 여기 한 개 더 있고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어. 그러나 저는 상단에 새 파일 눌러가지고 그냥 선반만 여기 놔두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 안 함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선반으로 상단의 선반으로 바뀌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삐끔 이렇게 막 해칭처럼 삐끔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소재 크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원래 소재 크기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소재가 한 50파이에 70짜리가 있고 이걸 가공해서 이게 이런 부품을 만드는 거죠. 이 결론은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소재 크기는 그냥 도면상의 표현 제가 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건 좀 표현상의 그거라 보기가 조금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요거 자료는 딴 데에도 제가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이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마스터캠상에서는 완성된 부품을 여기다가 놔두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성품을. 되셨습니까? 캠에서는 완성품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소재 크기가 아니라 소재 크기는 나중에 속성 안에 공작물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소재 크기를 우리가 이제 그 가상선을 좀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 다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완성품을 여기다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라는 표시겠죠? 요런 표시도 이제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요건 나중에 또 이제 없앨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얘를 그리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선으로 연속선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제 나름의 좀 편한 방법은 물론 이게 직선하고 수직에만 좀 국한된 내용이긴 한데 사각형으로 그리는 방법이 좀 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마스터캠으로 이제 스케치 작업하는 거. 요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되셨죠? 도면 열고 마스터캠으로. 자, 상단에 사각형 이용하셔서요. 여기가 제가 원점이라고 했는 건 지난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요 지점이 우리는 x 0점, 그다음에 z 0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 좌표 개념 없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거부터 들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수기 가공을 좀 공부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셨죠? 이 수기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캠으로 넘어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설명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배우시는 여러분도. 왜냐면 제가 여기가 x 좌표가 왜 여기 이쪽 방향이 z가 마이너스고 이쪽 방향은 x가 마이너스입니다라는 설명을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냥 좌표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이해 바라고요. 뭐 물론 여러분들 캠 가공 캠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마인드로 오신 거 맞죠? 그죠? 그 마인드 되게 높게 삽니다. 존중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선행학습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캠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강의의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건 좀 양해 바랍니다. 설명이 좀 길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사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상단에 사각형 그리기 하시고요.
얘 클릭하고요. 원점 클릭해서 뒤로 쭉 빼서 사각형 하나 그리죠. 요 블록을 하나 그린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가로는 30이고 세로는 30의 절반으로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반은 한쪽을 가공하면 그 반대쪽도 가공된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선반의 원리로. 그러면 우리는 반만 그린다고 얘기했어요. 네, 선반의 원리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맞고요. 지름 쪽으로는 30 나누기 2라고 해주셔야겠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 확인 누르고 확대해서 얘 치수 한번 재보도록 하죠. 급속치수 이용해서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어서 이상 없이 치수가 다 나왔으면 됐고요. 다시 또 사각형 이용하셔서 여기 모서리 콩 찍고 요만큼 키우고요. 우리 지금 여기 원점 찍어서 요거 그리려고 합니다. 뒤쪽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가 늘어난 거예요. 맞죠? 지름으로는 40의 절반이 늘어난 거고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도면의상의 치수는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고 더하기 30이라고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암산으로 마이너스 20 해도 되고요.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름 쪽은 40 나누기 2라고 하시면 되죠. 이것도 사실 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적용 누르고. 자, 이 소재 크기는 소재 크기가 전체 길이가 없다 그죠? 가만히 봤더니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70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 소재 전체 길이고요. 요거는 70은 전체 길이고 여기에서 완성된 부품은 여기까지는 19mm에 해당하겠죠. 19, 얘가 69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9고 앞에 1mm가 있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뭐 69니 70,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안 넣을 거예요. 지금 도면이 안 열려 있네요. 이 가공되는 이런 모습들은 제가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소재 크기는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고 완성품만 그리면 되는 건데 지금 도면상에서는 그냥 한 19mm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19mm 적용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 되셨죠? 자, 상단에 또 사각형 누르시고 지난 시간보다 이게 한 개가 더 늘었다 그죠? 사각형이 찍고 펼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전체 70이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0에 더하기 50에 더하기 1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해주고 지름 쪽은 50 나누기 2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확인 눌러주면 되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얘서부터 얘까지는 얼마? 예, 맞아요. 50이고 또 얘서부터 얘까지는 얼마? 69가 나오면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얘 찍어서 25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그랬고 자, 치수들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딜리트로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선이 가다가 하나의 라인으로 붙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또 갈라지죠. 또 T자죠, 여기도.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미리 보자면 이번 시간도 캠 짜는 건 아닙니다. 황삭 가공이라는 걸 가공 방식으로 얘를 보내면 여기까지 보내면 공고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여기서 꺾여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왜냐면 선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은 하나로 돼야 된다 그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르기 이용하셔서 빨간 장대 버튼 켜놓고 그 다음에 클릭으로. 왜 클릭을 한 번, 두 번 하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에 클릭을 왜 두 번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통상은 자르기 눌러서 얘를 클릭하면 얘를 그냥 한 방에 지워지는데 두 번 클릭한 이유는 선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되시죠? 선이 어떻게 중복되어 있습니까? 여기 원래 사각형이 하나가 있었고 앞에서 그린 또 사각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점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스터캠 여기 보시면 시작할 때 중복 삭제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예, 맞아요. 여기 중복선이라는 소리가 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중복된 선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마스터캠의 중복선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왜 CAD의 오버킬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똑같은 중복 삭제인데요. 이걸 설명드리는지는 이따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네. 자, 한번 보죠. 여기 어쨌든 선이 중복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맞죠? 선이 중복되어 있죠. 맞죠? 선이 잠깐만요. 컨트롤 Z 한번 더 누르고 컨트롤 Z를 한번 두 번 눌러가지고 자르지 않는 여기 자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자르지 않은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단에 여기 보시면 중복 삭제가 있습니다. 연필 두 개짜리 보이시죠? 근데 얘는 그냥 누르면 지가 마음대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실행을 할 때 드래그로 먼저 중복 삭제를 해야 되는 영역을 먼저 잡아주고요. 객체를 먼저 잡으시고 상단에 중복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복선이 삭제가 되었다 안 되었다? 예,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 중복선이 삭제됐어야 돼야 되는데 중복선이 삭제되지 않았죠. 이거 역삼각형 눌러도 조건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요소 선택해서 엔터 누르고
이렇게 뭔가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중복 삭제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선이 안쪽에 숨어 있는 경우는 중복선이 삭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여기 그냥 선 하나 가지고요. 선 하나 가지고, 마스터캠입니다. 선 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일단 확인 눌렀습니다. 선이 여기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는 선에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시작점과 끝점으로 선이 한 개 더 들어갔죠? 그죠? 얘는 두 개가 확실하고요. 얘는 전체 길이에 요만큼만 중복돼 있고 얘도 전체 길이에 요만큼만 중복돼 있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로 잡고 상단에 중복 삭제, 요거 그냥 중복 삭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하나가 돼요. 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조건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완벽하게 중복된 선은 삭제한다는 개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분명히 삭제되려면 여기도 삭제돼야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 여기는 그러면 중복선이 하나가 삭제가 됐겠네요. 예, 맞아요.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선을 추가하셔서, 이번에는 여기 끝점에서부터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 연절이 있죠. 여기 연절이에서 선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여기 선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한 개가 삭제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끝까지 안 가고 여기 어정쩡하게 여기까지 멈췄어요. 다시 드래그로 잡고 상단에 중복 삭제 누르시면 선이 삭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중간에 선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는 삭제가 안 되는구나. 그죠? 완벽하게 선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삭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이게 장점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단점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 상단에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중복 삭제 추가 조건 해가지고 영역을 잡아서 엔터 치고 여기서 뭔가를 찾아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 다 전체 선택하고요. 국면 치공구 중복 요소 삭제 허용 이것도 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됐죠? 자, 그럼에도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됐죠? 다시 이거 원위치 시켜놓고요. 이게 마스터캠의 뭐 이게 저는 그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뭐 장점이라고 또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캠을 사용할 때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기준은 물론 마스터 캠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캠을 짤 때는 그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캠은 여러분들이 마스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캠을 마스터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첫 번째는 마스터 캠을 마스터 하셨다면 그 다음엔 NX 캠이나 그죠? 아니면 파워밀이나 아니면 깁스캠이나 다른 캠들도 하나 한번 마스터 해보시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캠 하나 자체가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잠깐 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형상에 따라서. 간단한 건 당연히 캠 한 개로 다 되는데요. 나중 되면 이 캠으로도 되는 게 있고 캠에도 어떤 기능이 다 다르기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은 제가 볼 때는 두 개 이상은 좀 마스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도 기능이 중복 삭제 기능이 뭐 우수한지 뛰어나게 뭐 떨어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봐서는 캠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개 이상 생각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한 거는 뭡니까? 마스터캠의 스케치에서 중복 삭제를 하는 거였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캐드 쪽에 잠깐 한번 넣어봐 보겠습니다. 캐드 쪽으로. 자, 제가 마스터캠을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캠 짤 때 얘기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마스터캠하고 적어도 우리가 CNC 선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CNC 선반이라고 하는 얘는 대체로 다 2D입니다. CNC 선반이라고 하는 캠을 짤 때 궁합은 캐드가 가장 좋아요. 지난 시간에도 캐드를 막 시작했다 그죠? 마스터캠을 하는데 갑자기 캐드 수업을 막 했다 그죠? 설명을 했다 그죠? 그리고 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제가 같이 병행한다고 제가 설명 살짝 들었는 것 같긴 해요. 캐드를 좀 잘 다루게 되면 마스터캠이 되게 쉬워져요. 적어도 CNC 선반에서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캐드로 넘어와서 캐드로 이거 그리는 것도 하긴 해야겠지만 우선은 이거 그리는 것보다 아까 마스터캠에서 조금 잘 안 됐던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일단 이레이저를 지웠고요. 이 파일도 제가 캐드 파일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얘는 중복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중복선이 있을지 없지는 모르니까
마스터캠에서 중복 삭제라는 기능이 있었듯이 여기도 중복 삭제라는 기능이 있을 거잖아요.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 이름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죽인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오버킬이라고 하는 요 기능 가지고 엔터 한번 치고요. 객체 영역을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물어봅니다. 체크를 이렇게 다 켜준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객체가 만약 중복된 게 있었다면 하나를 삭제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그죠? 삭제가 되지 않았네요. 그럼 중복선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예, 일단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얘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라인, 얘는 치고, 여기 라인으로, 여기하고, 여기 하나 추가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여기 하나 추가하고요. 엔터, 엔터. 또 여기하고, 여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총 3개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각형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겹쳤고, 여기 겹쳤고, 여기 겹쳤죠. 요거 말고요. 요거 전체 그렸을 때.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여기 하나 선 추가, 선 추가, 선 추가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추가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그려도 상대방이 그려도 어떻게 그려도 이게 중복된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다시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 이용하셔서 엔터 치고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요. 엔터 치고 그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중복 삭제되는 선이 중첩됐다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한 개라고 하는 중복 삭제는 완전히 중복된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중첩됐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 길이가 있고 여기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중첩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아까 하나 2개가 있었다는 소리죠.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결과값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개의 선이 삭제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복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좀 보니까 좀 그렇죠. 물론 마스터캠에 이런 기능이 캐드에서는 이게 강력한 기능이 하나 더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라인으로 L엔터 치고요. 자,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 언저리까지만 선을 추가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얘도 아까 얘 방식으로 선이 한 개 여기 중간에 추가된 건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자, 오버킬 이용하셔서 엔터, 드래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엔터.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중첩된 게 한 개 삭제됐다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도 캐드는 그래도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캐드 사용이 수월해야 캠이 편하게 됩니다. 왜냐면 캐드에서는 캠을 짤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근데 마스터캠에서는 캐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좀 강력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얘는 마스터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오토 캐드고 다르죠. 분야가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장점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해서 G코드를 뽑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마스터캠으로 요거 그리고 중복 어떻게 삭제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로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오토캐드로 그린 요 그림을 이렇게 당겨 오면 되겠죠. 일단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중복선이 삭제됐습니다. 맞습니다. 중복선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당겨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저장할까요? 예,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를 무브로 원점 보내도 된다 그랬지만 그건 좀 불편하죠. 그냥 이대로 상단에 저는 심볼에 캐드 심볼에 들어가서 얘 파일 자체를 버전을 많이 낮출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건 X9 버전이고요. 마스터캠의 오토캐드의 버전은 2000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 눌러서 저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되셨죠? 됐고, 자, 마스터캠에 오셔서요. 열기 누르시고 캐드 파일 불러옵니다. 이건 저장하지 맙시다. 요 화면은. 자, 그러면 형식은 올 파일이 아니라 어떤 파일입니까? 예, CAD 파일로 바꿔주면 CAD 파일이 뜰 거예요. 이 중에 우리는 제2강 용도면 이거 가져올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 제공하겠습니다. 열기 누르시면 CAD 파일이 이렇게 쏙 들어오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자동 배열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겠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원점 가면 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상단에 요거 있었죠? 이동 원점으로 이동 클릭하시고, 자, 원점으로 가야 되는 센터 부분은 여기 클릭하셔서 원점으로 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동 배열 들어가시면 다시 원점으로 간 모습까지 보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되셨죠? 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심선이 사실 여기 삐어져 나왔죠? 캐드에서 얘를 사실 트림 이용하셔서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정리해서 가져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요거 기준의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예, 캐드에서 이렇게 기능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어쨌든 마스터캠에서 선을 조금 정리할 겁니다. 중심선을 요거 조금 뒤로 이만큼 삐져나온 걸 제가 트리밍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의 어떤 설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될지, 자, 다음 시간에 될지 모르겠지만, 자, 상단에 트리밍 이용하셔서, 빠른 트리밍 이용하셔서, 빨간 정태 켜놓은 상태에서요. 요거 삐져나온 요 빨간 선 있죠? 요거 중심선, 요거 끊어주시고, 앞에도 삐져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끊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심선은 요 온전히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선은 여기 라인 중심 끊어주고, 여기 끊어줍니다. 예, 여기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한 개 더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여기 앞에 요 수평 중심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요 라인, 수평 중심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요 라인 정도는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온전히 있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가공을 나중에 우리가 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기준은 여기서부터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재에서만 봤을 땐 이렇죠. 그러니까 밑에 이 선은 잘랐습니다. 여기도 잘랐고, 여기도 잘랐고, 자, 여기도 잘라놨어요. 자, 그래서 수평 센터 중심에서는 위쪽의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곡선은 제가 연결된 선들은 다 치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은 대체로 이런 스타일로 좀 남겨주십시오. 되셨죠? 이해되셨죠? 저는 이런 스타일로 남겨달라는 거.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캠 가공을 위해서 어떤 스케치 혹은 도면의 세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캐드 파일 불러왔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 마스터 캠상에서 그릴 때는 밑에 부분까지 그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캐드 파일 불러왔을 때는 요렇게 해서 뭔가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제 이거 치수 확인한다는 거.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이거 잘 쓰시면 좋습니다. 스마트 치수 이용하시면 선을 찍을 때 가끔 이제 이렇게 찍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기 찍어서 한 방에 치수를 뽑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끝에를 찍어요. 끝에를 찍었는데 치수가 안 나온다 그러죠.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끝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점을 찍었다면 다시 끝점을 찍어서 치수를 뽑아야 되고요. 혹은 내가 이 선을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찍을 때는 이 끝점도 있고 선도 있지만 이 면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 면. 이쪽에 이 세로면, 아이고. 여기 세로면, 여기 세로면을 찍어서도 여기 가로 치수를 뽑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요런 거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제가 치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도면상에서 이게 우리가 CAD를 가지고 마스터캠으로 작업할 때 경우입니다. 마스터캠에서 그릴 때는 거의 우리가 치수를 잘 맞춰가지고 잘 그리시는데, CAD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치수를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30, 40, 50이라는 치수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죠? 예, 이 도면을 내가 그렸다면 당연히 100% 신뢰합니다. 저는 항상 1대1로 그리니까요. 누구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넌스케일로, 그러니까 NS 넌스케일로 그리거나 1대2로 축척해서 그리거나 2대1로 배척해서 그려버리면 도면 치수는 그대로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크기만 커지죠. 근데 이 도면이 그대로 와서 내가 이렇게 스마트 치수를 이용하지 않고 찍지 않고 그냥 바로 가공해 버리면 예, 맞습니다. G코드를 아무리 잘 뽑아도 그건 불량이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실 때 CAD에서 작업할 때는 CAD 파일 불러올 때는요. CAD 안에서 치수를 측정하셔서 이제 확실히 검증을 하시든 가져와서 마스터캠에서 치수를 검증하시든 간에 치수 검증은 반드시 하시라는 거. 요거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영 찝찝하면 이 도면을 그려준 사람한테 이 도면이 1대1인지 한 번 더 되물어 보시라는 거. 도면에 물론 1대1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도면이 수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리비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수정 도면은 어떤 사람은 화이트로 그냥 지워가지고 종이 도면상에 지워버리고 그냥 도면 그 종이 도면은 70인데 CAD 도면은 69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좀 주의하셔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캠을 뽑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원초적인 이 도면에 대한 치수가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캠은 그죠? 늘 강조하지만 얘는 밑그림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G코드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설명은 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잘 보시라고 치수 측정하시라고 확실한지 보시라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도면이든 마스터캠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치수 측정 검증 아니면 이걸 그려준 사람한테라도 되묻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치수고 맞는 이 도면 그림을 가지고 캠에서 캠을 뽑으시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신선반 제2강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고요. 이번 작업은 순서가 마스터캠 가지고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중복 삭제하는 거 기능도 한번 알아봤고요. CAD를 도면을 활용하면서 가져오기 전에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또 중복선 삭제하는 거. 사실 강력한 건 이 오버킬이 되게 강력하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CAD든 마스터캠이든 간에 치수 확인 확실히 하시라는 거. 그래야지 오류가 없고 불량이 안 생긴다는 것 정도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역시 마스터캠을 할 때 특히나 CN 선반에서는 CAD가 콩합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CAD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고 마스터캠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스터캠도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그랬고 다른 캠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한 개 더 정도. 지금은 마스터캠을 마스터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캠도 꼭 마스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하는 뭐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 일이든 뭐 업무 뭐 실무 일이든 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